자,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경제력이 발달하게 돼요.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경제는 쉽게 생각하면 돈의 흐름,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높아졌다고 설명이 돼 있죠?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려면 결국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이유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주로 무슨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벼농사를 지어서 말 그대로 먹고 살았겠죠? 맞아요. 쌀이죠. 우리도 지금 점심마다 쌀 먹잖아요. 이 벼농사를 하는 방법이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직파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논이 있으면요. 농부가 이 논에다가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씨앗을 손으로 직접 뿌려버린다 해서 직파예요. 아무리 이렇게 막 뿌려놔서 이제 벼가 자라면 그 벼를 수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씨앗을 고르게 뿌린다고 해도 어디는 씨가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배추라든지 뭐 파라든지 농사를 해보시면 식물을 기를 때 가장 문제는 이 잡초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씨를 뿌려버리는 형태니까 잡초랑 벼가 엉켜서 나겠죠. 그러니까 직파법은 잡초를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잡초가 아무래도 벼랑 같이 나다 보니까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바로 이 농사법이 개발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농업 생산량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내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리 벼를 여기다가 모판에다가 키우는 거야. 반떼기를 해가지고 벼를 미리 키워요. 그 다음에 이 벼가 자라고 나면 이 벼를 어떻게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거야. 줄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다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자라니까 벼들이 영양분을 훨씬 잘 흡수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잡초가 생기더라도 요 사이사이에 잡초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잡초가 나더라도 잡초 제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잡초 제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생기는 거야? 생산력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네, 생산력이 결국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력이 생긴다. 즉 옛날에는 직파법을 할 때는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이제 모내기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이 생기면서 내가 먹는 거 말고 남아. 그러면 이 남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누군가에게. 어디다 내다 팔겠어요? 시장에다가 내다 팔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물건이랑도 바꾸겠죠. 바구니가 필요하면 바구니를 바꿀 것이고, 맞아요.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을 바꾸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결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즉 돈이 생긴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즐기는 문화 활동인 영화관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여러분이 즐기는 콘서트,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싸요. 10만원, 15만원, 막 20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뭐 굿즈 같은 거 사려면 결국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 후기에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와 예술도
발달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이 어렵다, 돈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영화나 콘서트를 가고 굿즈를 사겠어. 그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이 많은 양반들만 문화생활이나 예술활동을 즐겼지만 이제는 바로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한다. 일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서민 문화라고 부른다. 알겠죠? 중요해요.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는 문화. 그래서 서민 문화. 그러니까 서민 문화라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래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글 소설, 말 그대로 소설은 소설인데 한글로 지어진 소설이 발달한다.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어 놨고 이제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한글 소설을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 됩니다. 자,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쓴 소설이 바로 이 홍길동전입니다. 알겠죠? 자,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허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홍길동전은 한글로 된 소설이고 이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잖아. 결국 어떤 걸 담겠어요? 서민들의 뭔가 마음속에 바라는 이야기를 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뭔가 아버지에 대한 서자로서의 차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서민들의 꿈. 두 번째로는 홍길동전 이야기 들으면 누구를 혼내줘요? 못된 탐관오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혼내주죠. 그 다음 우리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 뭐 율도국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양반들 뿐만 아닌 서민들의 바람, 그런 희망사항을 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풍속화를 보시면 되겠죠. 풍속화. 네, 풍속화. 풍속화는 한글 소설 먼저 다 설명하고 갈게요. 자, 밑에 특히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생겨났다. 자, 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생겨나는지는 요 밑에 있어요. 그쵸?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책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르면 문득 소리를 멈춘다. 그러면 궁금해서 서로 돈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책 읽어주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긴 조선 후기에 경제력이 높아지지만 일반 백성 중에는 여전히 책을 돈으로 살 수 없거나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구연동화 같은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동화를 말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생은 이제 한글 다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우리가 책을 읽죠. 돈 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진 않죠. 근데 유치원생이나 어린애들은 아직 한글 읽는 게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뭐 1학년 선생님들이 책 읽어주는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한글 소설은 서민들의 바람, 꿈을 담은 이야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홍길동전 설명드렸고요. 춘향전 역시 그런 내용이잖아.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성춘향. 성춘향은 기생이란 말이야. 그치? 요 기생이 누구를 만나? 양반인 이몽룡을 만나서 신분이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못된 변사또를 혼내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죠. 심청전은 눈이 아프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 이런 효와 관련된 이야기고. 흥부전 역시 뭐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새엄마가 장화홍련을 괴롭혀서 억울하게 죽고 나서 귀신이 돼서 복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한글 소설들이 발달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풍속화를 보겠습니다. 자, 풍속화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특히나 주로 그리는 게 평범한 그런 서민 또는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런 여성들을 그렸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잖아요. 만약 여기 나오는 바로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감나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뭘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조선 후기 그런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김홍도나 신윤복이 돈이 많은 양반이나 뭐 왕만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는 서민들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꼭 알아두세요. 신윤복은 주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주로 신윤복이 그린 건 바로 여성들이 보면 여기 그네 타고 놀죠, 그쵸? 그 다음에 가채라고 해서 이게 가발이거든요. 머리를 엄청 길게 하고 있죠. 이게 엄청 무거운데 당시 아름다운 여성들은 요 머리를 엄청 길게 늘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윤복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뭐하고 놀았는지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이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알겠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네요. 여기 서당에서 선생님을 옛날에는 훈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혼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요. 저 눈물을 훌쩍이고 있는데 여기서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쵸?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쵸? 여기서 놀리는 친구들, 웃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보시면, 자, 머리 위에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굉장히 나이대가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학교도 돈이 있어야 다니는 건데 다 우리는 무료로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나이 8살이 되면 1학년, 9살 2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다양한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날 교실과 다른 점, 그쵸? 나이가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다른 점이죠. 옷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 보고 있는 책, 교과서는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앉은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는 보이지 않죠? 그쵸? 요게 바로 조선시대 초등학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풍속화의 모습입니다. 풍속화는 서민들이나 여성,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 반드시 2명의 작가, 김홍도와 신윤복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탈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육 시간에 탈놀이 배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탈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놀이는 말 그대로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나 춤이다. 주로 명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됐다. 이 탈놀이에는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인기가 많았다. 주로 여기서 놀리는 상대는 누구였을까? 바로 이 양반들을 주로 놀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서민문화는 서민들의 바람을 표현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양반들을 놀리거나 그렇지 하면 안 돼. 근데 바로 이 탈놀이 판에서는 양반들을 놀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술 활동이니까 아하하 그날 웃어도 양반들이 와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지. 자기도 어쨌든 창피하니까 이렇게 해서 탈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판소리가 되겠죠. 판소리는 지금도 남아있죠. 음악 시간에 봤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이다. 즉흥적으로 내용을 빼거나 더할 수 있으며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소리는 양반들도 즐기는 문화로 발전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소리꾼, 그 다음에 반주를 넣어주는 사람이 고수. 2명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소리꾼 혼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관객들의 반응도 살폈다가 넣었다 뺐다, 관객들한테 호응도 유도하고,
혼자서 공연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는 게 됐고 나중에는 양반들도 즐기는 문화가 됐다. 그래서 판소리 내용들이 주로 뭐가 남아있냐면 뭐 여기 앞에서 봤던 한글 소설 내용들 있잖아요. 뭐 심청전이나 뭐 흥부전이나 춘향전 이런 것들을 판소리로 바꾼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단원의 핵심. 자, 조선 후기에 이렇게 바로 서민, 즉 평범한 백성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했다. 알겠죠? 여전히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우리도 홍길동전 이야기 알죠? 그쵸?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중한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문화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 문화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책으로만 보니까 이게 대체 뭐야 모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한글 소설이나 아니면 김홍도나 신윤복에 대한 검색해 보시면 공부할 수 있는 영상 너무 많을 거예요. 더 많은 그림도 볼 수 있고 탈놀이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판소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꼭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자, 이상입니다.